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술 지형도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그 현장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손에 들고 계신 자료 바로 AI 인터페이스 전쟁 분석인데요. 특히 거대 기업이죠. 메타와 애플 이 두 회사의 움직임이 요즘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혹시 그 최근 메타 커넥트 행사 영상 보셨나요? 그 마크 저커버그가 스마트 글라스 시연하는데 뭐랄까 음상 명령이 잘 안 먹히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장면이 그대로 나갔잖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소스의 배추가 이런 거였죠. 네, 맞아요. 그런 간단한 거였는데 보통 같으면 이거 망신이다, 준비 부족 아니냐 이런 비난이 막 쏟아졌을 것 같은데 진짜 놀랍게도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라이브다, 솔직해서 좋다 이러면서 오히려 막 환호하고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봐야 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기술적 실패인데 거기에 열광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때 완벽주의,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에게는 왜 그렇게 좀 위협적인 신호가 됐을까?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떤 기술 개발이나 대중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차세대 AI 인터페이스 주도권을 둘러싼 메타와 애플의 최신 전략,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신제품 뉴스 이런 걸 넘어서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일상, 또 기술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메타 커넥트 5025 시연회, 거기서부터 좀 더 들어가 보죠. 저커버그 시연 중에 있었던 그 방송사고요. 네, 그렇죠. 그 스티브 잡스 이후로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완벽하게 편집되고 통제된 그런 시연을 선호해 왔잖아요. 라이브 시연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봤던 거죠. 단 한 번 실수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크니까. 그렇죠. 완전 공들여서 만들죠, 보통은. 네. 그런데 메타는 완전 반대로 갔어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원래 수많은 실패 속에서 피어나는 거고 그 과정을 굳이 숨길 필요 없다. 이런 메타의 철학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실패를 그냥 보여준 것이 역설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시 진정성이죠. 진정성. 네, 이거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진짜 혁신이고 여러분은 그 생생한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죠. 맨날 완벽하게 포장된 것만 보다가 약간 이런 날것의 모습에 대중들이 오히려 신선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맨날 완벽한 것만 보면 좀 질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속도와 위험 감수의 가치, 이걸 보여준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라이브 시연을 그냥 강행하는 모습 그 자체가 뭔가 좀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보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 그 forward offset 전략이라는 게 나오던데 이게 그런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포워드 옵셋 전략이라는 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먼저 나가서 사용자 기반이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위험은 감수하거나 아니면 그걸 동력 삼아 더 앞서 나가는 방식이죠. 메타의 라이브 시연은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 자체가 이 회사는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메타가 이런 이미지만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그 레이벤이랑 협력해서 디스플레이 없는 AI 안경 팔았잖아요. 그것도 수백만 대나. 기반을 잘 다져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그 메타 커넥트 2025에서는 확실히 다음 단계를 보여줬어요. 네, 799달러부터 시작하는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모델이 나왔죠. 이게 이전 모델이랑 다른 게 오른쪽 렌즈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 안내나 실시간 번역, 인스타그램 알림 같은 거 이런 시각 정보를 직접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오, 드디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군요. 네, 근데 핵심은 그 필요할 때만 정보를 보여주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 안경처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디자인 철학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그 하드웨어 자체의 혁신에도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하루 종일 착용 가능한 플랫폼. 이게 최종 목표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엄청 작고 가벼우면서도 성능 좋은 부품들이 꼭 필요할 텐데요.
자료에 보면 뭐 초박형 스피커나 냉각 솔루션 같은 기술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언급된 그 XMMS 랩스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만드는 실리콘 기반 초소형 스피커 기술. 이런 게 안경테처럼 되게 좁은 공간에 고품질 오디오를 넣으려는 필수적이거든요. 또 뭐 뮤쿨링 같은 미세냉각 기술은 강력한 프로세서가 돌아가면 열이 날 텐데 그걸 이 작은 기기 안에서 효과적으로 식혀줘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뜨거우면 못 쓰죠. 네, 이런 기술적인 난제들을 풀어야만 사람들이 진짜 하루 종일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스마트 글라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메타는 이런 기반 기술 확보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제품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의 인터페이스까지 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네요. 2025년 7월 네이처지에 실렸다는 그 뉴럴밴드 기술 연구처럼요. 네, 그 연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손목 밴드 형태인데 근육 움직일 때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 그 근전도 EMG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근전도 신호요? 네, 근데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그냥 움직임을 감지하는 걸 넘어서요.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오는 미세한 신경신호 패턴까지 읽어서 기기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로 가는 되게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없이 생각만으로 AI랑 상호작용하는 시대, 이걸 예고하는 거죠. 반면에 그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 여기는 좀 다른 상황을 맞이했어요. 2024년 2월이었죠. 거의 500만 원, 이 가격표 달고 야심차게 내녔던 비전 프로. 근데 결과가 좀 실망스러웠죠. 그렇죠. 자료 보면 2024년 판매량이 원래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한 37만 대,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해요. 37만 대. 네, 사용자들 평가도 대체로 너무 무겁다, 비싸다, 오래 쓰기 불편하다, 뭐 이런 쪽으로 모아졌고요. 심지어 2025년 10월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애플 내부에서조차 이걸 과도하게 설계된 기술, 뭐 이렇게 평가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요. 자료에 인용된 그 카이스트 출신 연구자 평가가 특히 좀 날카롭던데요. 비전 프로를 사은품으로 타일의 논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타일의 논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뭔지는 좀 불분명하긴 해요. 근데 문맥상 보면 기술적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사용자 가치나 혁신성 면에서는 영 기대에 못 미쳐서 그냥 뭐랄까? 그저 그런 부가 상품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이런 되게 신랄한 비판으로 읽히더라고요. 이런 냉정한 현실 앞에서 애플이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과연 애플이 자존심을 지킬 거냐,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틀 거냐? 결국 애플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2025년 10월 1일 블룸버그 보도가 애플의 극적인 전력 수령을 알렸죠. 자료에서는 이걸 뭐 백기투항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백기투항. 표현이 좀 세네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 거죠? 그냥 가격 좀 낮추고 이런 수준이 아닌가 봐요. 네, 훨씬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선 기대를 모았던 그 저가형 비전 프로 모델 있잖아요. 코드명 M100. 그거 개발을 아예 중단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 비전 프로 모델 N2027이라고 하는데 그거 개선 작업에 투입됐던 인력마저 대거 AI 스마트 글라스 개발팀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비전 프로 라인업 자체를 축소하고 연구 개발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겼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제 애플의 목표는 완전 명확해졌네요. 메타가 그 레이밴 글라스로 확 열어젖힌 스마트 글라스 시장, 거기를 따라잡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현재 최소 2가지 모델의 스마트 글라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여요. 하나는 코드명 N50, 이건 디스플레이가 없는 아이폰 연동형 AI 글라스예요. 음성 명령이나 AI 기능 중심으로 2027년 출시 목표라고 하고요. 메타의 초기 레이밴 모델이랑 좀 비슷한 컨셉이죠. 아, 약간 보급형 느낌이네요. 네,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고급형 모델. 이건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랑 직접 경쟁할 제품이죠. 원래는 2028년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일정을 앞당기려고 개발 속도를 엄청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진짜 명확하네요. 블룸버그가 현재 애플이 AI 글라스 기술에서 메타보다 최소 4년 이상 뒤처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면서요. 네, 그런 평가가 있었죠. 한때 시장을 막 만들고 정의했던 애플인데 이제는 경쟁자가 먼저 닦아놓은 길을 막 서둘러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막대한 자금력, 또 10억 명이 넘는 충성도 높은 아이폰 사용자 기반. 이런 게 있어도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잡으면 뒤처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왜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폰,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이 플랫폼의 한계랑 연결이 돼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센서 데이터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처리하는 멀티모델 AI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 시대에는 기기가 사용자의 주변 상황, 맥락을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알아야죠. 근데 스마트폰은 본질적으로 꺼내서 쓰는 기기란 말이죠. AI가 사용자의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려면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고 화면 켜고 필요하면 카메라까지 들어야 하고 이 과정 자체가 AI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좀 방해해요. 아, 그러네요. 한 단계 거쳐야 하니까. 네, 그래서 AI 인터페이스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감각기관, 특히 시각이나 청각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경이나 이어버드 형태가 유력한 차세대 폼팩터로 떠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앱 없는 스마트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거군요. MWC 2024에서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5년에서 10년 안에 앱스토어는 사라질 것,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다루어 있었죠. 네, 맞아요. 개별 앱을 일일이 설치하고 실행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기반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기능을 알아서 처리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바뀔 거라는 전망인데 이것도 결국 AI 인터페이스 변화랑 딱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 인터페이스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은 비단 애플과 메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스마트 글래스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막 달구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인포메이션 자료 보니까 AI 기반 웨어러블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18% 이상 엄청나게 성장할 걸로 예측되더라고요. 18%나요? 와. 네, 초기 시장에서는 반지 형태의 건강 추적기나 옷에 이렇게 딱 붙이는 AI 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경쟁 구도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거대 기업들끼리 막 손잡는 합종 연행도 활발하고요. 2025년 5월에 발표된 구글, 삼성, 젠틀몬스터 연합, 이게 딱 대표적이죠. 아, 네, 그 소식 저도 들었어요. 구글의 AI 기술, 삼성의 제조 역량,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패션 감각, 이걸 딱 결합해서 기술적인 기기를 넘어서 아예 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스마트 안경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 같아요. 메타나 애플과는 또 다른 접근법인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가 또 있죠. 바로 오픈 AI입니다. 아, 오픈 AI도요? 네, 2025년 5월에 애플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가 세운 하드웨어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어요. 2026년에 첫 AI 하드웨어를 내놓는 게 목표인데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비밀이지만 스마트 글래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샘 올트먼 CEO가 이걸 새로운 컴퓨팅 폼팩터의 탄생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 보면 그냥 액세서리 만드는 게 아니라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경쟁에 직접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정말 AI 타이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메타는 불완전함을 무릅쓰고 속도란 실행력으로 막 앞서 나가려 하고 애플은 그 막대한 자원과 생태계를 기반으로 막 맹추격에 나섰고요. 여기에 구글, 삼성 연합, 오픈 AI 같은 강력한 도전자들까지 가세하면서 AI 인터페이스를 둘러싼 경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 모든 격전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의 얼굴,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그 방식을 차지할 것인가? 스마트폰 다음 시대의 주력 기기가 뭐가 될지,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AI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미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기업들의 전략,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내 눈앞에 정보를 띄워주고 내 주변 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심지어 내가 뭘 하려는지 먼저 알아차려는 그런 AI 기기를 착용하고 사는 미래. 이런 미래는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이런 근본적인 가치에 어떤 새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지게 될까요? 기술의 편리함, 그 이면에 놓인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